안녕하세요.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5월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리도 좀 인상이 돼서 이제 기준금리가 1.75%가 됐죠. 그리고 기업들 이 실적 이 발표에 따라서 뭐 해외에 있는 뭐 스냅 같은 경우에는 폭락세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해외 시장보다 오히려 나스닥 이런 것보다 오히려 국내 시장이 더 견조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좀 미묘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절대 이 전략하고 이 명인들의 이 복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략 제시하고 있잖아요. 잘 참고하셔서 좀 성공 투자하시는데 도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수 관련된 부분부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있는 이제 박스권의 기준으로 2650에서 40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2690, 그 다음에 이제 2850, 이렇게 이제 전략을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하락장으로 보고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100조를 벌면, 이거는 이제 하단 박스지, 하락장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구간 동안에는 투매가 나온 주식들, 좀 신용 물량, 반대 매매 이런 것들이 좀 청산되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공격을 좀 하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주식들이 뭐 나름대로 좀 좋은 성과가 시장 대비 훨씬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간에 금리와 관련된 변화라든지 유가와 관련된 변화라든지 이런 걸 전 좀 주시를 좀 했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박스권 이 구간, 이 하단 아래에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유가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금리 같아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보면 좀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유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화학 소재라든지 아니면 뭐 정유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 이런 것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된 주식들이 되겠죠? 유가가 올라가면서 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은, 아무래도 저유가 시대가 있었던 30달러나 60달러 수준에 있었던 저유가 시대보다는 톤업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금리는 이 성장주와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에 어떻게 보면 좀 경계선에 있잖아요. 그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어떤 이 값어치를 앞당겨서 쓰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성장주들은 톤다운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산 가치의 어떤 증가 요인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는데요. 근데 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냥 성장주나 가치주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사실상. 가치주가 성장주 될 수도 있는 거고, 성장주가 가치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거는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런 이런 말장난이 아니라, 성장주니까 투자하셔야 됩니다. 가치주니까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말장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떠돌고 있는 그냥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 거고, 정말 핵심은 빠져 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금리에 대해서, 이 금리 변화에 대해서 그 기업이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성장을 압도해버리면 가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서 자산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실적이 안 좋거나 모멘텀이 떨어지면 그냥 박살 나는 거고, 가치주를 하더라도. 즉,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주들은 사업하기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압도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얼마에 살 것이냐. 이게 더 저는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주라고 보여야 되는 기업들도
뭐 금리 상승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어서 사야 된다? 그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얘가 산업을 이끌 수 있을까? 그럼 올라갈 수 있는 맥스는 얼마 정도 될지?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 이거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장난보다.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을 잠깐 좀 보시면 자, 월봉을 잠깐 좀 보시면 요번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총 3번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1%대에서 이제 1.75%대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 거고요. 올해 연말까지 2%대에서 2.25%대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제가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이제 공식적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적어도 지금 현재는 2.75%지만 2.75%지만 2에서 2.5% 여기서 약간 프리미엄을 준다면 한 2.5%까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거를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걸 감안해서 주식들을 골라야 되고 저걸 감안해서 그 기업들에 대한 밸류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보수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2011년도 요 시기가 금리가 몇 프로까지 올라갔었냐면 2.5%대에서 3.25%대까지 올라갔던 시기예요. 3.25%. 2011년도에. 이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비의 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12월 결산법인들이 처음으로 100조를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수출하는 업체들이 한 550조를 돌파했던 시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2016년도 전까지 550조에서 650조의 수출 규모 내에서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죠? 이 기간 동안에 금리를 올렸던 적이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려고 싶어도 그 유럽 재정위기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이제 차이나 쇼크라고 해서 그림자 금융 제가 많이 이야기해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식으로 해서 3.25%대가 2.5%대까지 떨어지면서 저금리 기조로 갑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딱 2번의 경우를 빼고서는 금리가 저금리 기조로 가 있었던 상황이죠. 그때가 2017년도 한 번, 2018년도 한 번. 이때 빼고서 나머지 다 저금리 기조예요. 그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가 지금은 1.75%지만 2.5%대 이상의 금리가 올라갈 거를 감안해서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빼서 주식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2.5% 요 시기, 그죠? 요 시기가 한 2013년도, 14년도 100조는 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박스권이 유지가 될 거다. 100조는 버니까. 이거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100조를 벌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 박스권을 유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온 건 사십시오. 한솔케미칼 22만 원에 사십시오. 이깁니다. 솔브레인 21만 원 분기 전저점께서 오히려 좋습니다. 사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이 100조에서 120조, 550조에서 650조 정도의 수출 규모를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박스권은 유지해줘야겠구나 라고 제가 아니라 시장이 평가를 해주면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포가 나오고 악재가 나오면 매수. 손절 널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면 된다. 그래서 이 전략을 1월 말부터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2650, 2850 있었고 중간에 이제 수렴 자리, 그 전에 2730이 있었죠. 제가
11월 달에 미국 중간선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저는 이 박스권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비싸지 않아요. 지금 주식들. 이해되죠? 여기서 키워드만 잘 활용하면 돼요. 어떤 키워드? 유가라는 키워드와 그 다음에 이 금리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서 주도 산업군 4마리, 그 다음에 주도 산업군이 아닌 비주도 산업군에서 뭐만 하면 됩니까? 밸런스 싸움만 하면 된다. 그리고 금리가 지금은 1.75%인데 이미 금리가 2.5%구나 라는 걸 감안한 수준의 밸류까지 반영을 해서 주가를 조금 더 싸게 사자 이거죠. 그러면 설사 금리가 2.5%를 넘어가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애초에 싸게 샀기 때문에, 보수 주고 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수익이 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먹고 토할 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수익이 난다 이겁니다. 제 전략은 이겁니다. 100조는 벌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권 전략이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제가 이 방송 오기 전에 거래대금을 계산을 해봤어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15조에서 16조 요 사이에서 바뀌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속게임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도 섹터로 제가 이야기해드린 게 이제 4마리잖아요. 그죠? IT, 반도체, 뭐 배터리, 언택트 게임, 엔터,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작. 이게 4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언택트나 게임이 올라가면 이제 상대적으로 배터리가 좀 차익 매물 나올 수 있고, IT 반도체가 좀 올라가면 바이오가 좀 차익 매물 나오고, 바이오가 좀 올라가면 얘네들이 좀 차익 매물 나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업종 내 순환매가 한번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업종 내 키높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터리 같은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일지 머티리얼즈는 빠져요. 그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빠지는데 뭐 SKC는 올라가. 이런 식으로.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빠지는 식으로. 그 사이에서의 키높이를 맞춘다 이거죠. 위메이드는 올라가는데 넷마블은 빠져요. 넷마블은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는 빠져요. 이런 식으로. 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제한되어 있다. 엔터주가 예를 들어서 빠져요. 하이브나 JRP가 빠져. 그러면은 네이버는 카카오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업종, 주도 산업군 내 주도 산업군 내 순환매 또는 주도 산업군 내 키높이. 여기 이제 비주도 산업군에 대한 적정한 어떤 공략들, 이 정도에 대한 어떤 비중 밸런스만 맞추면 이번 구간을 좀 현명하게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었던 종목들, 이기는 가격대 공략하신 분들, 수익 나시는 것도 이제 먹고 토하지 않게 좀 챙기실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관심 안 갖거나 좀 기간 조정을 기다렸던 주식들이 이제 좀 신호가 나오거나 가격을 주면 그런 것도 좀 공략할 현금도 좀 마련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유연하게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한번 가보면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2번 추천드렸었죠. 그죠? 35만 원대 한 번, 그리고 이제 42만 원대 따라가지 말고 39만 원 붕괴됐을 때 한 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42만 원대 방어. 요거에 따라서 어떤 시장이 좀 중요한 어떤 변곡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42만 원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제 준다? 이런 의미예요. 42만 원을 안게?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획했던 이런 캐파, 지금은 이제 155기가와트시 정도 되는데 지금 250기가와트시까지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200기가와트시가 이제 애초에 계획이었는데 더 공격적으로 이제 증설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5기가와트시보다 255기가와트시 정도 되면 저점과 저점이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기대감은 지켜줄게 라고 의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이 42만 원대가 방어가 나오는지 잘 봐야 돼요. 만약에 방어가 나오면 LG 에너지 솔루션 공략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75만 원대에서 사지 말고 좀 기다렸다 사자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51만 원대에서 53만 원대였잖아요. 이 자리는 이제 중대형 배터리가 흑자 전환됐던 자리. 저도 조정이 나오면 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60일선이 붕괴가 되었을 때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실전에서는 약간의 수익 변동도 했고 그 다음에 재공략을 한다면 지금은 좀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고 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게 SKC를 한번 기다려 보셔라. 그죠? 자금 문제가 해소가 됐었던 지점이 13만 원이다. 그죠? 13만 원이다. 이 자리 제가 이야기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략하고 나서 이제 15만 4천 이상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 가격을 이번에는 좀 낮출 겁니다. 얼마로 제시를 해드리냐면 11만 2천 원이 왔었을 때만 해야 됩니다. 이게 깨졌을 때만. 왜냐하면 SKC는 본업인 화학보다 누구로 가는 거예요? 자회사로 가는 거잖아요. 자회사. 그죠? 이 배터리 음극, 글로벌 1위 업체, 이 동박, 모멘텀. 근데 이게 지금 경쟁 심화 때문에 캐파 증설이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딜레이 되거나 늦어질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전 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뺀 자리가 11만 2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면 하는 거고 안 오면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아시겠죠?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많은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번 주에는 뭐 매각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만 3천 원에 매도 의견 좀 드리고 나서 6만 8천 원까지 좀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뭐 투자의 신에서도 했었고 이거 가지고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4월달 초에 10만 3천 원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싹 다 매도 의견 좀 잡아줬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솔브레인하고 한솔케미칼로 싹 다 이동을 했죠. 그리고 이제 6만 8천 원까지 기다리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럼 6만 8천 원이라는 자리가 나오기까지 뭐가 있었냐면은 매각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 매각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매각 이슈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비싸게 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0만 3천 원이라는 자리는 일진 머티리얼즈의 이 동박과 관련된 이 캐파 증설이 예상했던 대로 진행됐었을 때 주었던 프리미엄 것이지 지금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동박 업체하고 응급제 관련돼서 딜레이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이 됐는데 굳이 비싸게 사야 되느냐. 할인 요소를 좀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양극재만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고 전해질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 나왔다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상승분 빼야죠.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는 전 6만 8천 원을 저점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붕괴되는 신호가 나왔을 때만 전 공략을 해야 된다 봅니다. 붕괴되었을 때. 그럼 뭔가 흐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5만 원대 갔다 올 수도 있고 한번 흔들 수도 있고. 그래서 6만 8천 원 붕괴됐을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좀 여유가 있죠. 아싸 하면서. 그래서 뭐 이 방송 보고 기다리시는 분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괜히 뭐 꼭지에서 사가지고 고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죠. 그죠?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자리가 오면 그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의견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천보. 이거는 제가 17만 7천 원부터 17만 7천 원이 와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보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기업 이야기를 실전에서는 이제 하루에 하나씩 기업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 기업이 어떻게 성장해 왔고, 주요 비즈니스는 이런 거고, 이 가격치는 어떻게 되고 있고, 현재의 목표는 이런 거고.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격을 뽑는 이 근거는 분명하다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이 가격은요, 그냥 갑자기 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짠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추적하고 분석했던 기업들을, 그죠? 그리고 저만의 툴로 가격을 산출한 거예요. 이 가격이면 시청자분들한테 추천하더라도 저점은 아니더라도 밀리더라도 강하게 좀 추천해서 이길 수 있겠구나. 분할 매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첨보 같은 경우에는 P전해질, F전해질에 대한 프리미엄 싹 다 빼야 되고 생산 캐파만 인정해야 된다. 요번에 중국 그 봉쇄 조치하고 러시아 침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때문에 뭐 전해질가 폭등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전 지속되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만 하자고요. 생산 캐파, 즉 P전해질과 F전해질에 대한 생산 캐파, 그것만 인정하자. 그게 17만 원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 관련되어서는 삼성전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왔었습니다. 66,000원에서 67,000원. 저는 계속 사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분은 계속 낮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4,000원 밑에서는 단가 낮추는 싸움 전략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물론 지지부진하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주식 가지고 있었으면 여러분들 반토막 났어요. 다른 주식 가지고 있었으면 반토막 났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좀 지지부진해서 답답한 흐름일 수도 있는데, 지금 구간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악재가 나와도 사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고, 대신 삼성전자는 좀 부진한 흐름이 있었지만 소부장 관련된 주식들이 괜찮은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21만 원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었을 때, 전저점 붕괴됐었을 때, 뭐 22만 원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21만 원 사신 분들도 수익률이 적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얘도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낸드 요 소재 때문에 투자해야 된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키옥시하고 이제 생산 차질 문제. 그래서 공략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익 병행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좀 수익 확보하시면서 가셔라라는 의견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22만 원, 23만 원대, 뭐 장중에 뭐 28만 원 선까지 갔었네요. 그죠? 28만 원 선까지 갔었는데, 이것도 뭐 나름대로 시장 대비 나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공략하신 분들 잘 참으셨고, 그리고 뭐 수익 나신 것들은 좀 확보하면서 가셔라. 다음을 또 준비를 해야죠. 아시겠죠? 다음을 좀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동진쌤 이렇게 37,000원 이기는 자리다. 이게 저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37,000원대. 그죠? 뭐 4만 한 7, 8천 갔습니까? 4만 7, 8천원? 한 47,700원까지 갔었네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수익을 좀 병행하면서 가셔라 라는 의견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쉬는 흐름이 나왔던 게 38,000원 미만, 그죠? 원익 IPS 26,000원대 이 자리가 이기는 자리 테스, 요건 관점 동일합니다. 보유하신 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수익 병행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타겟을 좀 노리는 거, 이런 것들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이버 30만 원 밑에서는 줍자. 예, 지금 한 27만 원 정도 되는데요. 26만 2,500원이 저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관심도 없고 그냥 못 맞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긴다라고 저는 봅니다. 라인이 적자대 밸류거든요. 그죠? 지금 합병해가지고 흑자 잘 나고 있는데 적자대 밸류. 근데 금리 때문에 할인 요소가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2014년도, 그죠? 2014년도에 금리가 2%대에서 2.25%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요 밸류는 어느 밸류냐면 2012년도 밸류입니다. 즉 네이버한테 라인이 없었을 때 밸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저는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하고 같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를 보면은 89,000원대에서 이제 91,000원 이기는 자리.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입니다. 물론 그 성장주들이 수급 상황을 보시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수급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차트도 별로입니다. 이평선도 많이 역별되어 있고, 이 정도인데요. 관심이 없어요. 차트가 역배열되어 있든 정배열되어 있든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언제? 유동성 축소 구간에는. 그냥 뭐가 중요하냐면 공포나 아니면 수급이 좀 부진해서 늦게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카카오톡으로 이제 지금 돈 버는데, 그 여러분들 분기 매출이 4,200억이에요. 카카오 게임으로 버는 것보다 더 많아요. 광고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돈 더 많이 버는데 돈 못 벌었을 때 밸류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분할 매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관점인 거죠. 그리고 설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운 좋게 그게 저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카카오 게임즈 54,000원까지 기다리자.
이런 의견을 좀 들었었잖아요. 운 좋게도 이제 54,300원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저는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57만 원 매도 의견 들었다가 35만 원 때면 사자라는 의견을 들었었잖아요. 이 방송 보시면 아시죠? 절대 전략하고. 거의 한 2개월 넘게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전 맞췄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시장이 허락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모든 주식을 다 그런 관점으로 봐요. 손절하기는 싫고 손절 안 해도 되는 자리를 잡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54,000원대에서 뭐 한 61,500원 정도 나왔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 따라갔었으면 한 20%, 25% 많이 났을 텐데 그래도 이거 사서 한 10%는 수익 나잖아요. 이것도 홈런 칠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 병행하셨다가 다음 타겟을 노리셔라.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10만 원대 따라가지 말고 10만 원대 한 중반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69,000원, 64,000원 기준을 잡아드렸죠. 그래서 아마 69,000원 붕괴되자마자 거기서 이제 이익이 이기는 자리다. 뭐 근거는 저는 뭘 보냐면 저점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뭘 보는 거냐면 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위메이드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이것만 봐요. 그러면 미드버 글로벌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대박나기 전 밸류니까. 그래서 사도 된다고 했던 거고, 이것도 수익 병행 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부족한 내용들은 이번 주 일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는 좀 현금 관리도 하시고, 수익 난 것도 병행도 하시고, 투매 나올 수 있는 주식은 좀 공략할 수 있는 이런 현금으로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투자였습니다.